비타민 B를 몇 달 동안 좀 챙겨 먹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래에 비타민 B를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힘이 없고 자꾸 터지는 느낌. 네. 제가 지금 1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잘 보시다 보면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급격히 지금 제가 살이 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먹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먹는 만큼 왜 이게 힘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는데 힘은 없어요. 이게 봄을 타서 그런 건지 제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네. 알아보실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섭취한 것들이 어떻게 에너지가 되고 어떻게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5대 영양소로 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무기질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을 태우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사, 물질 대사, 신진 대사 뭐 이렇게 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숨을 안 쉬면은 죽잖아요. 네.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듯이 네. 우리 몸에 또 필요한 것이 영양소인데 네. 그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효소라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약 5천여 종의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 효소들은 신체에서 대사를 활발하게 속도 조절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아이들은 또 본인 스스로는 제 역할을 다 못한다 그래요. 아, 스스로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네. 조효소 또는 보조인자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작이 혼자 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을 붓는다던가 역할을 그런, 해준다고 그런 생각하면 개념일 수 될까요? 있습니다. 비타민은 네. 우리 신체에서 물질 대사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호르몬이나 이런 것처럼 인체에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총 13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비타민은 비타민 B군 또는 비타민 B 복합제라고 해서 네. 8종이 있고요. 많이 알고 계시는 비타민 C, 네. 그 다음에 비타민 A, D, E, K 해서 총 1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네. 물에 녹는 성질인 수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나머지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비타민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대사 활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게 왜 필요한 걸까요? 네, 이게 비타민 B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대사작용이라든지 효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아. 같아요.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네. 필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삶 그 자체를 대사라고 좀 크게 보시면 되는 네. 거고요.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해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하나 또는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네. 새로운 세포라든지 인체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통틀어서 이제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볼 거는 대사 작용 중에서 비타민 B군이 이제 어디에 활용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또 효소를 좀 아셔야 돼요. 거기서 효소는 또 왜 나오는 거죠? 한동안 효소가 굉장히 좀 인기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약 5천여 종의 효소가 그 인체 다양한 생리 기능에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인체는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이 효소는 크게 네. 우리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소화 효소와 네.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대사효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소화효소는 지난번에 프로바이오틱스 할 때 네.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위산을 지나서 담즙산을 지나서 이렇게 영양소가 음식물이 잘게 분해돼 가지고 장으로 넘어서 흡수되는 걸 배웠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 관여하는 소화효소들이 잘 알고 계신 뭐 아밀라제라든지 리파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소화효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효소들 이외에 영양소를 세포 내로 흡수시켜서 에너지화시키는 이런 대사에 관여하는 아이들을 대사효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사효소는 대부분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사효소가 제대로 이제 활약하기 위해서는 네. 보조효소로서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보조인자로서 그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대사작용이 잘 안 될 때 어떤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아 씨가 최근에 네. 식욕이 막 돋고 네. 약간 얼굴도 커지시고 죽겠어요. 네. 그런데 몸은 피곤하다. 이상하게
아침에 지금 막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싶다. 맞아요. 일어났는데 다시 눕고 싶다.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왜 그럴까요? 많이 먹어서 몸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 음식물로 영양소를 섭취를 네. 하면 네. 그거를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조금 네. 전에 설명드렸듯이 네. 그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에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대사가 저하된다든지 느려진다고 하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면 기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힘든 건 에너지가 안 나니까, 에너지가 안 나니까 자꾸 귀찮아지고 자꾸 몸이 축축 처지고 힘이 없고 그렇죠. 활력도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대사증후군, 뭐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했던 네. 부분들이 대부분 병명 그대로 대사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증후군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만, 그래서? 그다음에 당뇨병.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가 네. 세포에 흡수될 수 있게끔 잘게 쪼개져서 혈액을 둥둥둥 떠다니는데 네. 그거를 세포에서 활용을 못 해주니까 우리 몸은 이 남아도는 영양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쓰기 위해서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살이 찌는 비만인 거고, 아니 정말 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그런 네. 것 때문에 지금 대사증후군들, 네. 그래서 남아도는 영양소를 쌓으면서 비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또 남아돌면서 여기저기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염증을 유발시켜서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병증들을 유발시킨다고 이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예. 비타민 B는 꼭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네. 농작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밀식 재배 또는 다작 재배, 네. 1년에도 네. 하우스에서 네. 같은 땅에서 여러 번 농작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토양 자체의 힘, 지력이 떨어져 있어서 예전에 먹던 그런 농작물의 영양 성분 B랑 네. 많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가공식품들, 네. 밀가루라든지 또는 인스턴트 식품들은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비타민 B군 영양제, 뭐 비타민 B 컴플렉스라는 영양제들을 병행해서 섭취하시는 네.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비타민 B를 몇 달 동안 좀 챙겨 먹었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워낙에 에너지가 이제 넘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효과가 딱히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근래에 비타민 B를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힘이 없고 자꾸 터지는 느낌. 네. 비타민 B를 그냥 무작정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정해진 양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식약처에서 각 영양소별로 네. 일일 영양 섭취 기준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은 결핍증, 말 그대로 최소한의 병이 유발되지 않게끔 네. 섭취를 권장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B군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네. 때문에 체내에서 활용이 되고 남는 것들은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도 유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너무 또 많이 먹었을 때에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사실 요즘에 비타민 B만 챙겨 드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많으면 꼭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일단 그 비타민 B는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영양소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 고함량으로 네. 먹었을 때 간혹 속쓰림이라든지 메스꺼움 이런 부분들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면,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드시면 좀 나아진다고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또는 네. 니아신이라고 하는데, 이 영양소는 혈관 확장 기능이 있어서 드셨을 때 약간 뭐 홍조라든지 화끈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식후에 한번 같이 드셔보시고, 그래도 네. 계속 지속이 되시면 뭐 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리 파워타민 B인데 여기에도 비타민 B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올리 파워타민 B에는 비타민 B군 8종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C, D 그리고 아연, 셀레늄 네. 등 해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총 13종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비타민 B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약의 크기가 평소에 제가 먹던 것들보다는 좀 작아요. 네네네. 제가 사실은 이 알약을 먹을 때 목에 잘 걸려서 목 넘김이 조금 힘든 편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슬림하고 좀 작은 느낌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을 보충제로 드시면서 최근에는 여러 개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은 목 넘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한 알에 그 좋다는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먹으면 저 그럼 오늘부터 푹 터지는 것도 좀 없어지고 살도 좀 다시 원래대로. 이왕이면은 운동도 같이 하시면 더 좋죠. 네. 네. 에너지가 생기니까 뭐 운동이야 뭐 그까짓 거 뭐. 비타민 B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비타민 B가 저는 이렇게 피로나 활력에만 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진대사를 하는데 이게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좀 활력이나 에너지를 더 북돋아준다고 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씩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도 드네요. 저기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올리 파워타민은 또 이름도 파워타민이에요. 네. 얼마나 또 활력을 그냥 꽉꽉 불어 넣어주겠어요. 네.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들 가지고 계속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뭘 해주셔야 되냐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알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